안녕하세요, 복루입니다. 오늘은 25년 7월 27일 오전 9시 5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비트코인 차트 분석, 그 다음에 두 번째 테더 차트 분석, 세 번째 CME 갭, 그 다음 댓글 내용, 이렇게 오늘은 영상을 아주 짧고 굵게, 한마디로 전에 영상을 좀 복귀한다는 내용으로 좀 정리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지금 비트코인을 냉정하게 어떻게 보는지 좀 말씀드리고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 차트 분석 가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차트 분석 첫 번째로 보시면은 4시간 차트로 보겠습니다. 4시간 차트로 보겠다. 보시면은 현재 4시간 차트 분석을 가서 보면 전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흐름상 좋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 잘 보세요. 똑같습니다. 삼각수렴뿐만 아니라 지금 보시면은 그냥 이 선 하나만 보면 돼요. 여기 이 선, 이 지지라인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이 지지라인 하나만 보면 되는 게 왜냐? 첫 번째로 첫 번째 지지 받아주고 올렸죠. 두 번째 지지 받고 올렸습니다. 세 번째 지지 받고 올렸고요. 네 번째 지지 받고 올렸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지지 받고 올렸고 여섯 번째 뚫렸어요. 근데 잘 보세요. 무수히 지지 라인으로 작용했던 라인이 무수하게 지지받던 이 라인이 뚫리면서 큰, 한마디로 어느 정도 세력들이 의도한 큰 하락이 나왔습니다. 큰 하락이 나왔고, 근데 보시면은 이 큰 하락을 되돌리는 지금 상승이 또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좀 세력들이 의도를 좀 읽어봐야 되냐라고 했을 때, 만약에 얘가 떨어질 거였으면 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 한마디로 여기가 아주 중요한 지지 라인이기 때문에 만약에 떨굴 거였으면 이미 얘가 떨어졌다가 반등 나오면서 ABC로 떨어졌어야 됩니다. ABC로 떨어졌어야 된다. 왜? 보시면은 여기 구간이 A, B, C로 떨어져야 되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 한마디로 여기 구간이 매우 중요한 지지 라인이자 저항 라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 추세가 살아있을 때, 지지 라인 이 추세가 살아있을 때는 뭐예요? 반등이 나오고 반등 나오죠. 반등 나오죠. 살아있을 때는 반등 나왔습니다. 그죠? 결론적으로 이제 어때요? 이 라인이 세력들이 강력하게 밑으로 내리면서 이 지지 라인을 깨고 부셨죠? 그럼 재차 깨부셨으면 올라오면 안 됩니다. 왜? 지지 라인으로 재차 올라온다는 건 뭐예요? 올라간다는 뜻이니까. 올라온다는 건 올라간다. 올라온다는 건 올라간다. 지금도 올라왔으니까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지지 라인 위로 올라왔으면 안 됐다. 심지어 말씀드렸잖아요. 크게 봤을 때는 여기 무수히 115, 113K 삼각수렴 구간이다. 그러면 여기 구간에서 삼각수렴 구간이고 제차 안으로 내려갔다가 들어왔다는 거는, 수렴 안으로 들어왔다는 건 뭐예요? 말씀드렸습니다. 수렴, 삼각수렴 안으로 제차 들어왔다. 이거는 뭐예요? 하방 이탈이, 즉 페이크, 그 다음에 트랩 움직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세력들이 이렇게 가격을 하방으로 이탈시킨 게 한마디로 페이크 움직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세력들이 이거는 의도한 겁니다. 의도했다고 보는 게, 본 정확한 여기 전에 있던 맨 밑 하단선을 찌르고 꼬리로 찌르고 말아줬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 유동성을, 여기는 유동성을 잡아먹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115K 구간에 있는 유동성을 한마디로 잡아먹었다. EAT에서 EAT 먹었다라고, 유동성 먹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꼬리로 탁 치고 진짜 다 말아준 그림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생각하는 그림이 어떤 식으로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이제 어떻게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얘가 들어왔죠? 올라가고 넘고 올라가고 더 크게 올라가는, 쭉쭉쭉 뻗어서 올라가는 그림을 좀 보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좀 쭉쭉쭉 뻗어서 올라가는 그림을, 좀 130K까지 한 올라가는 그림 좀 보고 있다. 그래서 1, 2에 3, 4에 5로 이렇게 쭉쭉 뻗어 올라가는 그림을 좀 보고 있는데, 변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릴게요. 복리가 생각하는 상방 시나리오의 변수는 뭐예요? 재차 생각 수렴을 어때요? 또 하방 이탈 하는 거. 이러면 대가리가 진짜 지진납니다. 대가리가 엄청 아픈 겁니다. 왜? 보시면은 여기 구간이 삼각수렴이라고 봤을 때, 이 구간 삼각수렴이라고 봤을 때, 한마디로 재차
하방으로 이탈했다가 들어오면서 이제는 이게 페이크 무빙, 즉 트랩 무빙, 거짓 움직임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근데 제 차 안으로 들어왔는데 또 이탈해 하면은 뭐예요? 들어온 게 또 웃긴 게 들어온 게 또 페이크 무빙, 그 다음에 또 트랩 무빙이 됩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상황이 바뀝니다. 역전이 돼요, 역전이. 그래서 보시면은 적어놨습니다. 복리가 생각하는 상마 시나리오의 반대 변수는 제 차 삼각 수렴을 또 하방 이탈했을 때, 한마디로 하방을 이탈하고 나서 제 차 안으로 들어왔죠. 그러면은 상방으로 바라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상방으로 바라보는 게 맞는데, 근데 또 웃기게 여기서 또 하방으로 또 이탈한다? 이러면 또 대가리가 지진납니다. 이러면은 들어온 게 또 이게 페이크 무빙, 즉 트랩 무빙이 또 됩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봐야 돼요. 실시간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삼각수렴 이 지지라인을 긋고, 그래서 실시간으로 봐야 된다.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삼각수렴 작도를 하고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 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복리는 영상을 한 개만 올린다. 그래도 나 스스로 대응 가능하다. 근데 여러분들은 만약에 영상을 보고 대응하면 이미 늦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복리가 생각하는 반대 변수, 반대 시나리오도 여러분들 보셔야 된다. 어떤 식으로? 제 차 삼각수렴 안으로 들어왔는데 제 차 또 하방으로 또 이탈하면은 한마디로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 반대 방향으로 가서 더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점, 이것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한 방향으로만 절대 보지 않는다. 한마디로 메인 시나리오는 잡고, 그 다음에 만약에 메인 시나리오 반대 방향도 생각하면서 꼭 대응을 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이 시장을 움직이는, 비트코인을 핸들링하는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 70%, 90% 올라갈 거예요 말씀드려도, 확률적으로 90% 올라갈 거예요라고 말씀드려도 10% 확률로 세력들이 비트코인 가격을 폭락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에는 무조건이란 없습니다. 한마디로 100%란 없다. 친자 검사를 하더라도, 내 아들인지 딸인지 검사를 하더라도 99.99%라고 나오지 절대적으로 100%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확률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저는 항상 틀릴 수 있다. 그래서 항상 복리 시나리오, 생각과 관점 시나리오는 참고를 해주셔라. 그래서 반대 시나리오도 말씀드렸습니다. 반대 시나리오는 뭐예요? 결론은 반대 시나리오, 삼각수렴, 하방, 이탈, 대응 꼭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응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테더 차트 분석, 이거는 그냥 못 받고 가겠습니다. 3.79, 딴 거 볼 필요 없어. 3.79%, 3.79에 도달했을 때 코인 매도하자, 매도 시점 잡자. 그래서 테더 도미너스도 보면 명백하게 저는 지금 꺾이는 그림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 얘가 보면은 이렇게 채널 안으로 움직이고 여기서부터 이제 이런 식으로 꺾여 나가면서 결국에는 3.79에 도달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복리가 그렇게 보냐라고 했을 때 항상 그랬습니다. 항상 그랬다. 보시면은 여기서도 어때요? 채널링으로 지속적으로 움직이다가 결국에는 3.79에 도달했죠. 첫 번째. 두 번째도 두 번째도 채널링으로 움직이면서 결국에는 3.79에 도달했습니다. 두 번째도 그랬습니다. 저는 지금도 똑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떤 식으로 얘가 이렇게 채널링으로 움직이면서 결국에는 3.79에 도달할 것이다. 그 대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거는 어떤 식으로 3.79에만 도달하면은 어느 정도의 큰 상승이 출현을 했다. 3.79에만 도달했을 때 반등이 나왔고 3.79에 또 도달했을 때는 추세가 상승으로 추세가 전환이 됐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는 비슷하게 흘러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3.79에 도달할 수밖에 없고, 여기 구간에 만약에 도달했을 때는 세력들이 또 테더 도미너스를 상승시키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내리는,
한마디로 하락시키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거다. 그래서 저는 이때 있죠. 이때 여기 3.79에 도달했을 때는 3.79%에 도달했을 때는 이때는 진짜로 대폭락 나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어중간한 하락이 아닌 지금 한마디로 123K에서 대략적으로 최저점 114K까지 내린 이 어중간한 하락이 절대 아닌 저는 대폭락 나온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저는 이런 식으로 대폭락이 나올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10월 이후에 더 불장이 이어질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볼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현재 여기죠. 123K에서 이 최밑단까지 여기 최밑단 찍어보면은 114.7K입니다. 한마디로 최고점에서부터 여기까지 대략 6.9% 뺐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6.9% 빼는 하락이 아닌 최소 뭐 10% 20% 빼는 하락이 충분히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최소 10%에서 20% 빼는 어느 정도의 큰 하락이 나올 수 있다. 6.9% 이거는 애교 수준이다. 웃을 정도의 애교 수준이다. 123에서 114K까지 떨어진 이 하락은 한마디로 어중간한 상승이라 보고 있거든요. 되게 한마디로 우스운 되게 우픈 하락이라고 보고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3.79에 도달했을 때는 이제는 진짜로 어느 정도의 대폭락이 나올 거다. 어중간한 하락이 아닌 마이너스 6% 이렇게 빼는 하락이 아닌 마이너스 뭐 10% 또는 마이너스 한 20%이 정도 빼는 하락이 출현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23에서 118K까지 내린 지금 이 정도 내린 이 하락이 아닌 어느 정도의 대폭락 큰 하락은 나올 거다. 그래서 한마디로 매도해서 우리는 대피해 있자. 어느 정도 우리는 대피해 있자. 현금화하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반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대피하자. 3.79에 도달했을 때는 코인 매도하고 어느 정도 우리는 좀 대피해 있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CME 갭 가서 보면은 현재 CME 갭이 두 군데가 있다. 정확하게 4시간 차트로 봤을 때 4시간 차트로 봤을 때 여기 119에 925 여기 구간 안 닿았습니다. 정확하게 갭이 있는 거예요. 엄청 적지만 갭이 존재한다. 왜? 이 캔들 이 꼬리가 여기 이 꼬리를 닿지 않았죠? 명확하게 여기 갭이 있다. 119에 925 갭이 있고 그리고 또 갭이 명확하게 여기 갭이 있죠? 한마디로 갭이 이렇게 잡아야 되겠구나. 갭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갭이 있습니다. 114에 315 그 다음에 119에 925 CME 갭이 두 군데가 있다. 그래서 119에 925 그 다음에 또는 어디 114에 315 이 두 곳이 있는데 저는 119에 925 먼저 갭을 해소하러 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상승 관점이다. 상방 바라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댓글 내용 가서 보면 마지막으로 이제 댓글 내용 가서 보면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3년 동안 기다려온 도민 빠지는 알트 부작인데 24년에 올랐던 만큼 안 올라요. 너무 적은데 수익률 이렇게 보고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애매한 게 저는 과거의 역사를 무조건적으로 맹신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한마디로 21년도 코로나 때 한마디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엄청 빠지면서 알트코인 대불장 왔죠. 근데 이번에는 다를 수 있다. 이번에는 애매할 수 있다. 왜?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로 지금 알트코인으로 쏠리는 자금이 비트코인 그 다음에 이더리움 이 여기 두 곳으로만 쏠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 2021년도 코로나 때 뭐 10배, 20배, 30배, 50배 가는 그런 불장은 좀 기대를 너무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반증이 뭐냐? 그 반증이 한마디로 이더리움 차트 보면 돼요. 이더리움 차트 보시면 됩니다. 이더리움 차트 가서 한번 볼게요. 이더리움 차트 가서 보면 심플합니다. 날봉으로 보면 됩니다. 날봉으로 잘 보세요. 보시면 이더리움 차트는 되게 심플한 게 뭐냐면 이거거든요. 여기 고점이 어때요? 고점이 여기죠? 고점이 여기죠? 지금 고점이 여기죠? 근데 이더리움 차트랑 비트코인 차트랑 완전 다르게 봐봐. 이더리움은 여기서 막혔죠? 여기서 막혔죠? 여기서 막혔죠? 근데 반대로
비트코인 차트 가서 볼까요? 비트코인 차트를 가서 보면은 완전 다릅니다. 완전 달라요. 왜? 비트코인 차트는 여기서부터 고점이 계속적으로 높아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릴게요. 대략 2000 몇 년도죠? 날봉으로 봤을 때 2022년도부터 가서 보면 2022년도 가서 보면 바닥에서 고점 높여지죠. 바닥에서 고점 높여지죠. 바닥에서 고점 높여지죠. 바닥에서 이제 최대한 올라가서 고점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마지막 올라갔다 이제 대폭락을 하는 그림을 보고 있다. 근데 반면에 2022년도부터 볼게요. 이더리움 가서 보면 이더리움부터 가서 보면 이겁니다. 여기서부터 볼게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여기서부터 끝이에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끝이라고요. 왜? 여기서도 맞고 내려오고 지금도 여기서 뚫어줄랑 말랑 하고 있고.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더리움 차트랑 비트코인 차트랑 완전 다르다. 비트코인은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반면에 이더리움 차트는 계속적으로 우상향 하다가 여기서부터 막혔어요. 딱 막히고 끝났다니까요. 근데 지금 대다수의 알트코인이 이렇다. 비슷하다. 그래서 이더리움조차 못 가는데 내 알트코인은 갈 수 있을까? 이것도 좀 여러분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도 못 가는 마당에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알트코인이 어때요? 비트코인처럼 또는 비트코인보다 우상향할 수 있을까? 이걸 좀 여러분들 먼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 왜? 현물 ETF라는 그 변수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과거의 21년도 역사를 보면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 된다. 저도 이것 때문에 알트코인을 투자를 했다가 어느 정도 좀 많이 되었거든요. 왜? 이더리움 차트 보면 2022년도부터 여기 2022년도부터 보면은 어때요? 고점을 높여주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막히고 떨어지고 지금 여기서 이제 뚫어줄랑 말랑 하고 있죠. 그래서 웬만해서는 여기서 한번 막혔죠. 그럼 여기서부터는 올라갔었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차트가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올라갔었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보시면 어때요? 올라갔다가 막히고 떨어지고 이게 말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무조건적으로 이번에 2021년도 2017년도 그때 불장처럼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쫙 빠지면서 알트코인이 미친선 불장 그게 안 올 수도 있다. 왜? 비트코인 현물 ETF 때문에 비트코인 쪽으로만 자금이 쏠리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들이 변수를 좀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언제 어때요? 코인을 팔아야 잘 팔았냐 이거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기준을 테더 도미넌스 3.79%로 잡는 거고요. 그래서 그거에 여러분들이 동의를 하신다면 어느 정도 동의를 하신다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 테더 도미넌스 기준 3.79% 도달했을 때 매도 치면은 그래도 잘 팔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잘 팔았다고 지금 생각되지 않을까. 한마디로 미래를 보자면 그래서 과연 그게 진짜로 잘 팔았는지 그때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이렇게 짧고 굵게 여러분들 찍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비트코인 차트 분석 가서 봤을 때 비트코인 차트로 여기 삼각 수렴을 어떤 식으로 여기 삼각 수렴을 하방 이탈했을 때 삼각 수렴을 이런 식으로 여기 삼각 수렴 이렇게 있는데 삼각 수렴을 제차 들어왔는데 하방으로 이탈했을 때 복리가 생각하지 않는 변수는 하방 이탈하는 이거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 근데 만약에 진짜 이런 그림이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 조심하셔라 이겁니다. 저는 상방으로 갈 확률이 매우 높다. 90% 확률로 올라간다 라고 보고 있는데 10% 확률로 대가리가 바뀔 수 있으니까 이 10% 확률을 조심해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7월 27일 오전 9시 24분이고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찍고 마친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